안녕하세요. 기출지문을 연구하는 모래시케입니다. 오늘은 동차냐 1차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구조에는 여타 다른 시험에는 없는 상당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차라는 개념입니다.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는 대부분의 시험들의 일반적인 구조는 1차를 먼저 따로 보고 1차를 합격한 수험생들에게만 2차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간격도 뚝 떨어져 있고 말입니다. 반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떤가요? 형식적으로는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루에 1차, 2차를 전부 다 치를 수 있으니 사실상 1차, 2차 구분 없이 그냥 한 방에 치르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타 다른 1차, 2차로 구분되어진 시험과는 그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시험은 원래 1차, 2차 그런 거 구분 없이 한 방에 다 치르는 시험인데 편의상 혹은 수험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에 두 가지의 방식을 도입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한 방에 치르는 시험인데 거기에 1차, 2차 나뉘어져 치르는 시험에 몇 가지 요소들을 도입한 방식인 것이지요. 아마도 이 시험에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여타 고시와는 달리 4050 중년분들이 많이 응시하니 그 점을 고려하여 이런 특이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는 시험에 수험생들에게는 없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수험생들에게만 존재하는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바로 동차로 할 것이냐, 1차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까지 11개월 이상 남은 이 시기는 사실 별로 고민하는 시기는 아니겠지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 직장인도 육아맘도 당연히 동차를 목표로 시작하실 것이고 지금 시작하신다면 당연히 동차로 시작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다가 6월쯤 되어서 1차 과목인 개론이나 민법의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이런 고민이 시작되지요. 동차를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이러다가 1차도 안 되면 죽도 밥도 아니니 안전하게 1차만 집중할 것인가? 6월이면 그래도 아직 4개월여 남은 시점이니 좀 불안하긴 해도 계속 동차로 갑니다. 그러다가 8월, 9월 초가 되면 고민의 극한에 다다르지요. 물론 이때는 확실하게 결정을 하긴 해야 하는 때인 것은 맞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 수험생은 9월 초, 전업 수험생은 10월 초에는 무조건 결단을 내려야 하지요. 공인중개사 커뮤니티를 둘러보면 많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1차부터 집중하고 1차 점수를 어느 정도 만들어둔 후에 2차를 시작하라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공부 방법에 완전히 반대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공부 방법이 정석인 것처럼 되어버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험 공부를 어렵게 만들고 합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1차 따로, 2차 따로 공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은 1차 따로, 2차 따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방에 보는 시험인데 편의상 1차만 볼 수도 있게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 시험의 기본 디폴트 값은 동차이고 그렇기에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수험생의 마인드에서 일단 어느 시점까진 1차, 2차 나누지 말아야 하며 그냥 이 시험은 개론,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5과목을 보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될 때까진 그냥 1차, 2차 나누어져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1차 과목 먼저 공부하고 2차는 그 뒤에 시작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5과목을 함께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이 시험은 5과목을 한 방에 치르는 시험이니까요. 1차 과목을 먼저 시작해서 1차를 어느 정도 끝낸 후에 2차를 시작해라 하는 방식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험 과목의 특성상 끝낸다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끝낸 건가 하는 걸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1차는 잠시 내려놓고 2차를 시작할 텐데 스스로의 1차 점수와 실력에 대해 불안감이 남아있는 수험생이라면 2차 과목 공부에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시험이란 건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시간의 압박이 느껴지는 법인데 결국 1차도 제대로 못하고 2차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도 밥도 안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시험 공부는 반드시 5과목을 동일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1차 과목, 2차 과목을 구분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동차를 실패하는 지름길입니다. 1차를 끝내고 2차를 시작한다. 1차를 끝낼 수도 없을 뿐더러 시험 날짜도 별로 안 남았는데 특정 과목을 완전 처음부터 시작한다. 시간의 압박감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민계준공 점수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공시세법 미루다가 8월쯤 되어서야 기본 강의 들으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까지 날짜는 2자릿수밖에 안 남았는데 점수 애매한 민계준공 걱정에 공시세법 기본 강의가 눈에 들어올 리 없을 겁니다. 결국 공시세법 포기하시는 분들이 속출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마인드를 바꿔서 이 시험은 5과목을 보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험 공부를 하시는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꼭 5과목을 골고루 공부하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 시험은 5과목을 한 방에 보는 시험이니까요. 이 시험은 그냥 한 방에 보는 시험이다 하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셨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불합격하여 2차 재수를 해야 할 때 훨씬 편해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차, 2차 나누어서 따로따로 공부해도 2년이 걸립니다. 동차로 하다가 1차만 합격해도 2년이 걸립니다. 두 경우 모두 2년째 2차만 공부하는 건 매일 반이돼 과연 어느 쪽이 2차 공부하기 수월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동차로 하다가 1차만 합격한 경우이겠지요. 동차로 하다가 1차만 합격한 경우라면 재수할 때 공부해야 할 양은 사실 1년까지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시험이 1년에 한 번뿐이라 어쩔 수 없이 1년을 하는 것이지, 시험이 끝난 직후에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하던 것을 밀어붙였으면 12월쯤에는 합격할 실력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시험 끝난 후에 한 달 정도는 쉬었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다시 시작하셔서 쉬엄쉬엄 하셔도 봄이나 여름쯤에는 합격할 실력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초시 때 해놓으신 것이 당연히 충분히 많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유지만 해주시면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만 채워주면 끝나는 것이지요. 막 엄청 많이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낙수 물 떨어지듯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뜨려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1년 유지하시면 지금의 지식 플러스 보완한 지식해서 다음 시험 때는 충분히 60점은 넘고도 남겠지요. 반면 1차 따로, 2차 따로 공부하여 2년째 되어서 2차를 처음 공부하게 되면 2차 과목 전체를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엄청 심하게 되지요.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차는 과목 수는 1차에 비해 1.5배에서 2배지만 그 양과 체감 난이도는 1차보다 3배, 4배 이상입니다. 깝깝하다 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2차 과목은 힘듭니다. 이런 깝깝한 과목들을 2년 동안 공부하는 것과 1년 동안 공부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수월할지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하면 잔소리겠지요. 동차로 도전하시면 또 다른 좋은 점으로 1차 과목 중에서 개론을 공부하시는 것이 매우 수월해집니다. 원래 개론에는 2차 과목의 내용이 종종 출제되어 왔었습니다. 주로 공법과 세법의 내용이 두세 문제 나왔었지요. 개론 시험에서 출제되는 2차 과목의 내용은 1차만 공부하시는 수험생에겐 매우 어렵지만 2차도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동차 수험생에게는 매우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과장을 좀 하자면 거의 거저먹는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동안은 쭉 개론에서만 2차 과목의 내용이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34회부터는 이런 경향이 갑자기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2차 중개사법에서 갑자기 민법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런 경향은 이번 35회 시험에서 절정을 찍습니다. 중개사법에서 대놓고 민법 문제가 대거 출제됨으로써 2차만 응시하시는 수험생들을 멘붕에 빠뜨렸지요. 반면 동차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를 넘나드는 퓨전 문항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1차만 보는 수험생은 2차 내용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2차만 보는 수험생은 1차 내용은 거의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어렵지만 1차, 2차를 동시에 공부하는 동차 수험생은 1차에서도 2차에서도 오히려 상당한 이득을 보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동차로 도전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그냥 한 방에 5과목을 치르는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